스마트폰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팔을 멀리 뻗어본 적 있으시죠? 팔을 멀리 뻗어본 적 있으시죠? 또는 이제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봐야 되는데 이게 초점이 안 맞고 침침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월과 함께 서서히 변화하는 눈, 오늘 이 눈에도 다시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잠시 보시면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빵빵한 모습으로 되어 있죠. 빛이 가까이 있는 걸 볼 수 있도록 굴절을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반면에 수정체 주머니를 당겨준다고 하면 얘가 얇아지겠죠. 그러면 멀리 포커스를 맞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눈에서 초점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만약 수정체가 딱딱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 이 움직임이 둔화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의 수정체를 변형시켜주는 그런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고무줄을 너무 많이 잡아 당겼다 풀었다 하게 되면 느슨해져서 더 이상 이게 작동을 잘 못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안이 질병입니까?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안에 대해서 너무 내가 노안이 생겼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이 노안은 우리가 돋보기로 또 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돋보기 쓰는 게 노인 연령 50세 이상만 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50세만 돼도 청춘이잖아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남들 앞에서 썼다 벗었다 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특히 여성분들은 노안이 오게 되면 문제가 화장을 잘 하지 못해요. 자기가 거울을 보고 섬세하게 눈썹도 그리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는 게 불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초점 안경, 다초점 렌즈 이런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다초점 안경은 우리가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경 자체가 전체 안경이 똑같은 도수가 아니고요. 정면을 볼 수 있는 윗부분은 도수가 우리가 눈 멀리 보는 데 도수에 맞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 부분은 도수가 더 높아요. 돋보기 도수입니다. 즉 위를 볼 때하고 아래 볼 때하고 도수가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의 변화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다초점 안경을 처방을 해드리면 한 50% 정도 성공률이 있고 50% 정도는 끼기가 힘들다, 어지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초점 콘택트 렌즈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콘택트 렌즈는 아시다시피 눈 위에다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안구 건조증도 생기고, 그리고 렌즈 자체는 산소 투과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걸 장시간 쓰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불편함이 증가되죠. 그래서 콘택트 렌즈도 해결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그 근시 교정을 하기 위해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잖아요. 혹시 노안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 있을까요? 네, 노안도 수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한테 근시 교정할 때 라식, 라섹을 하듯이 거기에 노안 옵션을 추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즉 근시 레이저는 멀리 볼 수 있는데 초점 한 가지이지만 노안 레이저는 그 형태를 중심부하고 주변부가 서로 다르게 깎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쪽 눈 모두 먼 거리, 가까운 거리를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의 단점은 보통 노안이 시작되는 30대 혹은 40대 정도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때는 수정체가 어느 정도 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50대 이상이 되면 이미 수정체에서 노안이 발생한 것이 심해졌기 때문에 검은 동작, 각막을 깎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체를 넣는 그런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게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의 경우는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콘탁이 생긴 경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눈은 빛이 잘 모아져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는데,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렌즈 자체가 뿌옇게 돼서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그게 이제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겉에서 봐도 하얗게 보이죠.
이 정도가 되는 건 아주 말기고 심한 경우고 이 정도면 시력이 거의 나오지 않는 실명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응급하게 빨리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백내장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대방이 봤을 때 눈동자만 이렇게 봤을 때 티가 나나요? 알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 자체가 약간 먼지가 좀 묻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빛이 통과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백내장은 결국은 물론 약물도 초기에는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원장님도 그 안과 수술에 관해 특별한 기록을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엠나색이라는 수술을 만들었는데요. 그 엠나색이 뭐냐면 마이토마신 C라는 약물을 희석해서 각막 표면에 잠시 처리를 해주면 세포가 과하게 증식해서 혼탁을 만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라섹 환자들이 걱정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게 이제 20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도입을 해서 제가 개발했던 방법입니다. 지금도 엠나색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백내장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술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딱딱하게 이 굳어있는 백내장을 수정체를 빼내고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인공수정체를 넣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인공수정체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초점이 하나짜리 렌즈를 예전에 많이 사용했는데 그거는 이제 멀리나 가까운 거리나 한 군데만 볼 수가 있어서 그 외에는 안경으로 또 교정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다초점 렌즈가 개발이 돼서 멀리도 가까이도 모두 커버할 수 있고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단초점이나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시술을 했을 때 시력 변화 없이 영구적으로 그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눈 속에 들어간 렌즈는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대개 재질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것은 이미 많이 검증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눈 속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평생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소 올바른 습관으로 노화 속도를 늦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의 스마트폰 보기를 멀리 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발광을 하는 그 스마트폰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일단 눈에 피로도 있고 그 다음에 청색광이 또 눈에 해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두운 곳에서 보게 되면 녹내장 위험도 높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엎드려서 휴대폰 보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데 특히 아이들이 그런 경우는 꼭 말리셔야 됩니다. 그게 근시를 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외선이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수정체 손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인공수정체 수술을 한 뒤에도 선글라스 착용은 필수입니다. 또한 그 외에 흡연도 백내장 위험을 높입니다. 그 외에 당뇨나 혈압 같은 전신질환은 눈 건강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년 이후에는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비타민 C, E 같은 항산화 물질을 보충해주고 40대부터는 1, 2년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눈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